그런데 당시에도 이병태 부위원장의 과거 발언이 소환되면서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당시 그 논란이 됐던 발언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친일은 정상이고 반일이 비정상이다. 그리고 세월호 추모 관련해서는 세월호 추모는 이 사회 천박함의 상징이다라는 그렇습니다. 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시 3월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원하는 사람들은 비판보다는 이거 뭐 지지할 수는 없으니까 네. 비판보다는 사실 침묵을 선택했었어요. 네. 맞잖아요. 제가 정확하잖아요. 네. 그래 인사권이니까 대통령의 고유 권한 지지할 수는 없지만 응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비판보다는 침묵을 선택하는 쪽으로 갔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후 이병태 부위원장의 행보가 이재명 정부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정반대 행보를 가게 됩니다. 네. 특히 최근에 대한민국 3대 메가 프로젝트 투자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는 진짜 건국 이래 최대 이벤트고요. 이건 앞으로 대한민국 국운이 걸린 문제입니다. 맞아요. 네. 그런데 그 발표가 있고 이병태 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를 비아냥대고 모욕하는 듯한 글을 올렸었어요. 이것도 역시 내가 꾹 참았어. 네. 내가 근데 사석에서는 맞아. 와 내가 이거 참을 수가 없는 거야. 네. 근데도 내가 또 참았어. 그거 일부분만 일단 다시 소개를 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SNS에 올렸었던 글입니다. 내가 호남 반도체 투자를 크게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우선 대통령 앞에서 발표하는 천문학적 투자 약속은 그 이행 여부가 검증되거나 검증하려는 시도도 없었다. 그래서 수백조, 수천조가 일시에 일사천리로 될 리도 없다. 와 이게 말이 됩니까? 두 번째로 이 거대한 투자가 이번 대통령 임기 내에 끝나거나 대규모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와, 이번 대통령 임기 내에 큰 진척을 이루기 어려울 것이다. 와, 만약 정치적인 무리수라면 정권 말기에 진실의 순간이 올 것이다. 이건 완전 협박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일정을 고려하면 그렇게 무리한 진행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사실은 나는 이 투자 계획이 그간 진보 진영의 이념적 이슈 두 가지를 무너뜨리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하나는 원자력에 대한 부정적 선동이다. 대규모 반도체 공장, AI 센터 건설 등의 수요가 탈원전의 망령을 완전히 퇴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다. 두 번째는 4대강 치수를 부정하고 보를 부수는 환경 근본주의다. 호남의 산업단지를 거대하게 육성하려면 이런 선동이 멈추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방향성과 그야말로 딱 정반대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네. 저는 이걸 보고 진짜 정말 분노했거든요, 제가. 그런데 침묵을 선택했어요, 저도 솔직히. 아마 저 같은 마음들이 되게 많았을 거야. 맞아. 예. 네. 그런데 이번에는 진짜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선을 제대로 넘었죠. 이병태 부위원장은 배제고 징계와 관련해서 7월 2일에 그야말로 선을 넘는 글을 올렸습니다. 역사의 성역화로 어린 학생들의 장난에 가까운 일탈도 어른들의 정치가 됐다. 이 모습은 대한민국보다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이다. 와, 이거는 정말 네. 와, 정말 심각한 수준의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국 청와대가 나서서 4일 강력한 경고를 했습니다. 이병태 부위원장이 개인적 의견을 SNS에 게시한 것은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다.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다.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다라고 강윤정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굉장히 강한 워딩입니다. 엄청 사실 강하죠. 정말 네. 그야말로 강력하게 이제 경고를 한 건데요. 네. 이병태 부위원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글을 남겼는데 그 중에 하나만 짧게 소개해 주세요. 네, SNS에 이후에 올린 글인데요. 내 의견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다. 나는 학생들의 구호가 아니라 그들의 처벌이 광주 민주화운동의 조롱과 폄훼라고 믿는다. 그리고 이제 오늘 연합뉴스 TV하고 또 통화를 했던데 네. 그 통화 내용도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오늘 연합뉴스 TV 통화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했냐? 사퇴할 이유가 없다. 흔든다고 흔들리면 바보 같은 짓이다. 이익 대신 명예를 택한 삶을 선택했다. 아 무슨 명예? 무슨 명예? 자, 우리 두 의원, 저는 좀 많이 힘들고요.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이게 더 화나는 게 뭐냐면요. 청와대에서 고위직 인사에 엄중 경고를 하는 일이 흔치는 않습니다. 그렇겠죠. 특히나 부총리급이고 총리급이거든요. 총리급.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 직을 존중해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게끔 하고 경고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그렇죠. 4일날 경고를 했는데 페이스북을 보니까 어제 보니까요. 연달아서 주말에 뭘 맞아요. 올렸냐면요. 이 트레드밀 해가지고 러닝한 것도 올리고요. 기록 올리고 자전거 타고 지금 어디 가가지고 라이딩하고 막국수 먹었다 이 글을 올린 거예요. 나는 뭐 전혀 흔들림 없다 이거예요. 전혀 신경 쓰지 않겠다. 그렇죠. 이거는 청와대가 경고하든지 말든지 네. 나는 무시하겠다. 국민들이 비판하고 여러 우려의 목소리를 내더라도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국민과 싸우는 길을 선택하겠다라는 이런 거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이 공직자에서의 어떤 기본 상식과는 거리가 먼 행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사람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인사의 원칙이라고 하는 통합과 실용이라고 하는 처음에 기용했을 때 그 목적과는 이미 거리가 멀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처음에 임명했을 때 지지자들 내가 정말 가슴 아픈 감정이거든요. 나는 도저히 이런 사람하고 함께 할 수 없어 지지자들은. 하지만
내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원하는 사람이니까 대통령의 인사권이니까 내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얻는 게 조심스러웠던 거예요. 그 조심스러워하는 그 마음 얼마나 진짜 아름다운 마음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병태 씨는 지금 두 사람을 아주 그냥 그러니까 임명권자인 이재명 대통령님을 욕보이고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사람을 욕보이고 있는데 이분을 추천한 분이 그 홍준표 로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 선본에 있었어요. 홍준표 대선 경선 선본에 계셨던 그건 분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추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같이 욕보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이분 말 중에서 가장 저는 뭐 앞에 하도 주옥 같은 말들이 많아서 그런데 최근에 한 말 중에서 이 얘기 있잖아요. 불쾌한 언어에 대응하는 올바른 방법은 규제와 징계라는 법적 칼날이 아니다. 살아가면서 타인에 대한 배려도 배워야 하지만 타인의 말에 상처받지 않는 심지도 키워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광주일고 학생들이 심지가 굳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럼 이건 뭐냐? 폭행을 실컷 때려놓고 야 너 맷집이 왜 그따위야? 살아가려면 맷집이 좀 있어야지. 진짜 이차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진짜 그래서 이차가 일로 와봐라. 너도 한 대 좀 맞고 시작하자. 네 맷집은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보자라는 말이 절로 이 말 끝에 튀어나오지 않겠습니까? 통합과 실용 저는 존중하고 그 기둥이 제대로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민주안정 질서를 우리 헌법의 그 기본적인 정신 5.18까지 전부 다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라는 걸 아무도 반대하지 않잖아요. 이런 거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선을 통합과 실용이라는 기준으로 포용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 근데 이게 있습니다. 법을 찾아보니까 이게 규제합리화위원장이 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이런 분들이 고위공직자이기도 하고 이게 독립적으로 규제를 합리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네. 아니면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면 해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예. 그 임명권자가 해촉을 못해요. 인면 해촉을 그 두 가지 행가 있어 두 가지 기준이라서 해촉이 안 돼요. 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알고 자기 몸값 어떡할래? 올리는 거네. 어떡할래? 이러고 원래 있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지금. 몰리네. 행정법이라고 하는 게 산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행정규제기본법이라고 거기에 하는 지금. 재정법을 하나 만들었고 그 23조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정부에 산재 있는 모든 법률 규제와 관련된 것들을 대통령 직속으로 해갖고 그 규제를 장벽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해달라고 법령에 의해서 정식으로 설치된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정부에서 사실 원래는 이게 장관급 정도의 자리였는데 너무 중요하게 대통령께 생각해서 격상시킨 총리급으로 거거든요. 올렸구나. 위원장을 대통령이 직접 하시고 그런 어떤 중요한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망각하고 무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이제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해촉이 안 되는 해임 아니면 자기가 안 된다는 거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알고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임명권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사퇴할 수 있겠지만 연락 온 건 없다. 저 그게 되게 위험해 보이던데. 이거는 위험한 걸 더 넘어서서요. 정말 이게 욕이 나오는데 참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눈치도 없다. 이 정도 되면 본인이 임명권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렇죠. 자진 사퇴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임명권자에 대한 존중도 없어.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분은 지금 이미 내가 어떤 상징 자본을 가지고 맞아요. 다른 쪽에 가서 역할을 그렇죠. 하겠다라는 자기 계획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기가 해촉할 수 없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러면은 이제 다음 플레이가 눈에 보이잖아요. 만약 임명권자가 이런저런 우회적으로라도 의사가 전달되거나 탄압 프레임 간접적으로 가겠죠. 그런 거예요. 네. 이게 무슨 통합과 탄압 프레임, 실용이냐, 월권 프레임 다 나올 겁니다. 시작하겠죠. 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상징 자본을 가지고 뭔가 다른 일을 하고 싶은 거 아닌가라는 네. 추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김남국 의원님, 예. 제가 공개적으로 진짜 민원 하나만 넣을게요. 나 이것 때문에 모신 거예요. 제가 세탁해드리려고 모신 게 아니라. 아니 보세요. 상식적인 기준으로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을 때도 지지자들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애초에 그런 사람을 안 치니까 지금 얼마나 이런 손실이 커요. 심지어 이재명 정부 자체에 대한 타격도 지금 너무 크잖아요. 이 자체가. 아니 해촉도 제대로 못해. 정치적으로 너무 손실이 크단 말이에요. 인요한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준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 처리해야 됩니다. 너무 손해가 너무 커. 근데 인요한 씨도 눈치가 너무 없는 것이기도 하고 또 똑같이 그렇게 자기가 상징 자본을 가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인준을 안 할 시간상으로 보면 충분히 하고도 남은 기간이거든요. 그러면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미 보기에는. 그렇긴 하죠. 근데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딱 버티고. 그러니까 그들은 진짜 단 1초도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존중과 사랑과 애정이 없다는 거야. 이제 자신들의 영달만 생각하잖아. 김남국 의원님, 네. 인요한, 인준 하면 안 됩니다. 네, 저도 100% 공감을 하고요. 통합과 실용이라고 하는 국정 철학과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될 그런 어떤 방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국민들이 지지하고 동의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될 선이 있다고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그 반드시 지켜야 될 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절대 선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가져야 될 기본 상식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상식과 금도를 넘어버린 사람들까지 인사로 받아들이는 것은 네. 이렇게 리스크로 돌아오고 있다고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 안 나간다, 계속해서 말을 하는데도 안 나간다라고 하면 직접적으로 저는 청와대나 이런 곳에서 메시지를 전해가지고 확실하게 사퇴를 받아내는 것도 반드시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 상식과 금도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뭐 사람마다 상식과 금도가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헌법,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에 위반되는 일을 했던 사람이냐 또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3.1 운동, 4.19, 5.18, 북마 민주항쟁 이게 사실은 헌법 정신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슨 사실은 지만원 씨 얘기한 북한 군 개입설 또는 뭐 폭도설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것의 연장선에 있는 거거든요. 네. 이진숙 씨 그 뭐 이 화환 배치고등학교 보내고 이런 게 다 같은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여기 이 기준을 넘어서면 헌정 질서의 기본 넘어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그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극단주의 세력들, 내란 동조 세력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관용으로 또는 통합과 표용의 대상으로 하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 그렇죠. 이 두 가지 기준은 반드시 네. 좀